강서구 기말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정리해주면 F1이 2니까 G는 F2가 되고 F2도 5니까 G는 5라는 게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얘가 아래와 같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얘를 가지고 유리함수를 세워보면 일단 출발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0,4 지나니까 0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4. 그럼 얘가 6인 거니까 6의 2가 36. 그럼 A는 6이 되겠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 대신에 6 갖다 집어넣고 전개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A, B, C 다 더해주면 40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거의 역함수가 얘다. 자, 역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은 요 개수랑 얘 두 개 자리 바꿔줍니다. 1과 1을 자리 바꾸니까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부호만 바꿔줍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AX가 되고 얘는 플러스 A가 되겠죠.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상수항을 한번 맞춰볼게요. 얘는 2니까 이거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아야 돼서 A는 2분의 3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얘를 풀어주게 되면 얘는 n-1이고 얘는 n-1부터 차례대로 3개 곱해주고 나누기 6, 3팩토리얼이니까 6이죠. 그 다음에 얘는 n-1 나누기 2. 자, 이렇게 해주고 n-1 다 약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6을 곱해주게 되면 6 플러스 전개해서 쓰면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그럼 얘는 3n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넘겨서 8n 얘네들 더해서 12. 자, 그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n으로 가능한 게 6과 2인데 4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6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에서 g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겠죠. gx도 마찬가지로 x에서 x로 가는 애니까 옆에다가 gx를 한번 그려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 gx가 3 대입하면 5 나온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대입하면 3 나온다고 나왔죠. 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f1은 5니까 얘가 5로 바뀌죠. 5가 되고 f5는 9니까 이게 g9가 되는 거예요. g9는 9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양변에 f를 하나씩 합성하게 되면 이렇게 합성해주면 얘네들은 사라지면서 좌변은 g7이 되고 우변은 f7이 되겠죠. 자, 근데 f7이 지금 1이니까 g7은 1, 7이 1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 1대1 대응이니까 5가 당연하게 7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풀어보면 g 역함수 5는 지금 3으로 가니까 얘는 3. 자, 그 다음에 g는 3이니까 얘는 f 역함수 3. f 역함수 3은 9로 가니까 얘는 9. 그 다음에 g5는 7. 그래서 다 더해주면 19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 이상인 곳이 정의역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의역은 4 이하다. 맞는 말이죠. 치역은 자, 마이너스 3에다가 루트를 더하고 있으니까 y의 값은 마이너스 3 이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출발점이 일단은 x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4,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정의역이 4 이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려지고 왼쪽 위로 그려지겠죠. 얘한테 0 갖다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0,1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디귿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서 얘랑 겹치는지 볼게요. 2를 갖다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2 빼기 4x에다가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겠죠. 리을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소설책 7권, 만화책 5권 중에서 4권을 고를 건데 만화책이 3권 이상 포함되도록. 자, 그러면
만화책이 3권만 포함되는 거는 만화책 5권 중에서 3권 고르고 나머지 한 권은 소설책 7권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화책만 4권 골라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10 곱하기 7 플러스 5니까 75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fx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 곱했을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 두 개 나눠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미 x에 대해서 x가 fx랑 똑같지 않다. 이 뜻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못 가고 0은 0으로 못 가고 1은 1로 못 간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얘가 먼저 0 되는 경우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0 된다는 거는 f0이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가 0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죠. 근데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니까 1이 1로 못 가서 1은 무조건 0,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가서 fx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미 완성됐으니까 그냥 답 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이 0 되는 것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ff0이 0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고 오른쪽이 0인 경우, 자, f0 왼쪽이 0이라는 거는 f0이 마이너스 1인 거죠. f0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미 했으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만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f0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f0이 0으로 가는 걸 생각해보면 나조건 만족 안 하죠. 그래서 f0이 1로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f0이 1로 가면 얘가 1로 바뀌면서 f1이 0이 되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또 나조건 만족 못 시키죠.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찾았던 얘를 가지고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얘는 2배 f-1, f-1은 1이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f0, f0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은 0이니까 얘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애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서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평행 이동부터 시켜볼게요.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fx가 되는 거고, 이 함수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래요. 자, 그렇다는 것은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 점근선의 교점이 a, 3-c죠.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3-c가 되면서 a 빼기 c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a가 1인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면 c는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4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4를 대입할 건데 그 전에 a랑 c부터 바꿔주면 얘는 1로 바꾸고 4로 바꾸고, 그 다음에 4 갖다 집어넣으면 3분의 b 빼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서 b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7,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각 자리수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270번째 수. 자, 그러면은 작은 수부터 생각해보면 맨 앞에가 1이 되는 숫자. 자, 그럼 그 뒤에 0부터 9까지 올 수 있는데 1 제외하고 올 수 있죠. 0부터 9까지가 총 10개인데 그 중에 1 제외하고니까 남은 9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나열. 9p2가 되겠죠. 계산하면 72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가 1인 숫자는 72개. 같은 방법으로 맨 앞자리가 2자리도 72개, 맨 앞자리가 3인 것도 72개. 우리 지금 280번째까지 가야 돼요. 맨 앞자리가 4인 게 72개.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72개 4번 더하면은 288개죠. 그럼 280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거꾸로 한번 280까지 가볼게요. 자, 지금 맨 앞에가 4면서 가장 큰 숫자가 298인데 얘가 지금 288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작은 수는 297이면서 287번째가 되겠죠. 규칙성이에요. 지금 끝자리 수가 똑같죠. 그럼 쭉 가다 보면 490은 280번째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가다 보면 494가 있죠.
얘는 지금 4랑 4가 똑같아서 카운팅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80번째 숫자가 490이 아니라 한 칸 더 가서 48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80번째 숫자는 489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원의 둘레를 12등분하는 12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했을 때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하는, 이거 둔각삼각형 말하는 거죠. 둔각삼각형.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12등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12등분이죠. 그래서 이 점들을 가지고 3개를 골라서 둔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한 칸 한 칸짜리인 둔각삼각형 잡을 수 있겠죠. 한 칸 한 칸짜리인 거. 이 둔각삼각형 몇 개일까요? 꼭지점마다 한 개씩 만들어지니까 총 1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 개짜리 말고 하나짜리 말고 하나짜리, 2개짜리, 한 칸, 2칸짜리 둔각삼각형 몇 개일까요? 꼭지점마다 이게 한 칸, 2칸도 있지만 2칸, 1칸 있죠. 한 꼭지점마다 2개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꼭지점이 12개고 꼭지점마다 2개씩 만들어지니까.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한 칸, 3칸짜리 이렇게 한 칸, 3칸짜리 둔각은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12개고 꼭지점마다 2개씩 만들어지죠. 한 칸, 3칸도 있지만 3칸, 1칸도 있죠. 그래서 얘도 12 곱하기 2. 자, 그 다음은 한 칸, 4칸짜리 이렇게 얘도 여전히 둔각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2.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칸, 2칸짜리 2칸, 2칸짜리는 꼭지점마다 한 개씩 만들어지니까 총 12개. 그 다음에 2칸, 3칸짜리 2칸, 3칸짜리도 꼭지점마다 2개씩 만들어지니까 12 곱하기 2 이렇게 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4죠. 지금 24가 4개 24 곱하기 4. 그 다음에 12가 2개 24 이렇게 돼서 24가 총 5개 있는 거죠. 그럼 24 곱하기 5니까 120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이차 함수인 fx에다가 GA를 대입한 값과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함수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과 베타를 대입한 값이 똑같으려면 알파랑 베타가 똑같아도 두 값은 똑같지만 대칭축을 기준으로 알파랑 베타가 대칭이어도 두 값은 똑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칭축을 K라고 뒀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K에 대해 대칭이다.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평균이 K가 돼도 알파를 대입했을 때랑 베타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쓸 거예요. 지금 F에다가 어떤 애는 GA를 대입했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 4를 대입했죠. 그래서 이 값이 똑같으려면 얘에 의해서 GA랑 마이너스 4가 똑같아도 되지만 이거에 의해서 GA랑 마이너스 4의 평균이 대칭축이 돼도 되는 거예요. fx의 지금 대칭축이 a니까 얘가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부터 풀어주게 되면 GA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러면은 a제곱이 0이니까 a가 0인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GA가 얘고 4를 더 뺀 다음에 2로 나눴더니 a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이 2a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a로 가능한 값이 4랑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럼 a의 개수는 3개. 모든 값의 합은 이거 다 더해주면 2죠. 그래서 3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5.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얘부터 한번 보면 양변의 f의 역함수를 한번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 f알파랑 f 역함수 알파가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인데 그게 딱 하나라는 뜻인 거죠.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fx와 그 다음에 y는 xy 교점으로 봐도 되겠죠. 그게 딱 한 점에서 만나려면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유리함수가 그려지고 이 유리함수가 y는 x랑 이런 식으로 접해줘야 돼요. 그래야 fx랑 y는 x가 딱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fx랑 y는 x가 접한다. 판별식 쓰면 됩니다.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cx가 되고 x제곱 c-의 전체 x 플러스 4가 돼서 이 판별식 쓰면 돼요. 얘가 완전 제곱식 되면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는데 숫자가 간단해서 바로 찾아볼게요.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
얘가 4가 돼도 되니까 C는 6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C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C가 6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알파도 찾아봐야 돼요. 알파는 실근을 말하는 거죠. 그럼 C 대신에 6을 갖다 대입해서 실근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고 실근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4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할 건데 가로 방향의 이동거리는 4가 되고 전체 이동거리가 16이 되는 거죠. 가로 방향의 이동거리는 딱 4가 되는데 전체 이동거리가 16이 되려면 위아래로 총 12번을 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경우를 한번 나눠서 풀어볼게요. 자, 요 세로선에서 3개 왔다 갔다 하고 이 세로선에서 3칸 이동하고 이 세로선에서 3칸 이동하고 이 세로선에서 3칸을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세로선에서 총 12개를 이동한 게 되니까 이러면은 총 16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333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뭐 아니면 이번에는 33 그다음에 요 세로선에서 3번, 요 세로선에서 3번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얘는 3칸, 3칸 여기 세로선에선 이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3칸, 3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로선에서 3칸씩 이동했는지만 정해주면 되겠죠. 5개의 세로선 중에서 4개의 세로선에서 3칸씩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5C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래도 되죠.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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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1칸 이래도 되죠.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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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1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3칸, 예를 들어서 1칸, 3칸, 2칸, 3칸 이걸 생각해 볼게요. 얘는 3칸 같고 1칸 같고 그 다음에 3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3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주의할 점이 뭘 해줘야 되냐면 1이랑 2가 반드시 이웃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5개의 숫자를 나열시킬 건데 1과 2는 이웃하도록 나열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과 2는 이웃할 거니까 한 주머니로 묶고 그럼 총 4칸이죠. 4칸이 필요하죠. 요 4칸에 3개를 먼저 이렇게 나열합니다. 4C3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 마지막 한 칸에 나열하면 되고 2, 1도 되고 1, 2도 되니까 나열까지 해주면 되죠. 그래서 8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구했던 5랑 뒤에 구했던 8 두 개 더해주면 총 13가지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자, 이차함수랑 지금 무리함수 나와 있어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런 경우는 보통 대부분 다 역함수 관계를 주거든요.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xy 자리 바꾼 다음에 k 넘기고 그 다음에 양변에 2k 곱해주면 y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루트 취해주고 그 다음에 얘 넘겨주게 되면 똑같은 식 나오죠. 그래서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가 그냥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면 되겠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출발점 자체가 k,k-4니까 y는 x-4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하는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판별식만 써주면 됩니다. 얘랑 y는 x랑 두 점. 그럼 자, 얘를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k-4가 되는 거고 전체 제곱해주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x제곱에다가 2배의 k-4의 x 그 다음에 k-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만 전개해서 써줄게요. 자, 그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x제곱 나오고 이거 넘겨서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k가 추가돼서 마이너스 4k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요거 넘겨서 계산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은 0. 자, 여기서 판별식 써볼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계산해볼게요. 이 부분이 4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이 되니까 그럼 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8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는 해로 쓸 수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정수 k의 최소값이 a라고 했으니까 8보다 큰 최소값은 9가 되겠죠. 그때의 x좌표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k에 9를 갖다 집어넣고 x좌표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k를 9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28x가 되고 어떤 식이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두 점을 구할 필요 없이 두 점의 합 구할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b를 두 점을 bc라고 했을 때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군의 합을 구하는 거죠. 두 군의 합은 2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 더하기 c가 28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의 값이 9가 나왔고 이거 3개 다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3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16번 문제에서 가족권을 한번 보죠.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해볼 건데 역함수는 지금 원래 함수의 점근선 교점이 a, b니까 역함수는 점근선끼리의 교점이 b, a가 되겠죠. 걔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1만큼 밑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의 교점도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렇게 평행이동했더니 원래 함수랑 똑같다. 그럼 점근선끼리의 교점이 똑같아야 돼서 a는 b 플러스 1과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x가 x축이랑 y축과 만나는 점과 그 다음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xy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구하라는 거죠. 일단 x절편은 b분의 1인 거 보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은 0 갖다 집어넣으면 a분의 1 나오겠죠.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a, b는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b분의 1과 a분의 1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b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12분의 1. 그럼 ab가 6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a, b 다 찾을 수 있겠죠. a 대신에 b 플러스 1 갖다 집어넣으면 b제곱 플러스 b 빼기 6이 0이 돼서 b는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b가 2가 나오겠죠. 자동으로 a는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fx랑 x 플러스 k의 두 교점 사이 거리를 gk라고 했을 때 언제 최소값을 갖냐.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랬을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가장 짧게 돼요. 그럼 그때 k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a, b였는데 그게 3,2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3,2를 지나는 순간 그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3,2를 지날 때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k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점 사이 길이를 구해라 이거예요. 그게 d죠. 자,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fx가 어떻게 되냐면 요 식에서 a에다가 3 집어넣고 b에다가 2x 빼기 1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얘가 요 직선과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k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럼 넘겨서 계산해보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x좌표가 알파고 요게 x좌표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사이 거리죠.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뺀 다음에 걔한테 루트 2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요 사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가 되죠. 근데 방금 구하고 싶었던 게 베타 빼기 알파의 루트 2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곱셈 공식 써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베타 빼기 알파 전체 제곱에 4알파 베타 더한 거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은 36에서 16을 뺀 거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2루트 5가 돼서 걷다 루트 2 곱해주면 이 길이가 2루트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d의 값은 2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구해야 되는 거는 ab랑 k1 구하고 그 다음에 d제곱 더하라고 했으니까 a, b, 그 다음에 k1 더하면 일단 4가 되고 걷다 이거 제곱하면 40이죠. 40까지 더하면 4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에서는 유리함수가 x분의 6으로 주어졌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점 a가 마이너스 3,3이니까 한 요 정도 찍어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점 B랑 C가 y는 x 대칭이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위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럼 y는 x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점 B랑 C가 뭐 대충 y는 x 대칭 되도록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점 B의 좌표가 지금 x 좌표가 알파인데 알파가 지금 루트 6보다 크다고 했죠. 여기가 지금 x분의 6과 y는 x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x좌표가 지금 루트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가 되면서 이 점이 b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얘가 c가 되고 여기가 알파, 알파분의 6, 여기는 알파분의 6, 알파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루트 7이라고 나왔죠. 조건 나에서.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7.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 y는 x 위에 서로 다른 점 PQ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럼 PQ가 어디 있을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PBC의 넓이와 ABC의 넓이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자, BC를 갖다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높이가 되겠죠.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 내린 게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같으려면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A가 지나도록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이 P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높이랑 직선 그대로 연장했을 때 요 높이가 똑같겠죠. 그러면서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가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점을 P라고 두면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가 지금 수직이등분인 상태겠죠.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갔을 때 요 길이, 요 점, 여기가 Q가 되면 또 이 삼각형까지 넓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 점을 Q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길이 제곱, 그 다음에 이 길이 제곱의 합이에요. 이게 지금 마름모죠. 요렇게가 마름모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은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 이 길이 제곱이랑 이 길이 제곱을 더하면 이 길이 제곱이죠. 그래서 이 길이 제곱을 4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제곱의 4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만 알면 되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7이라고 나왔으니까 ABC의 넓이가 지금 2루트 7인데 어차피 PBC랑 넓이가 똑같으니까 P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밑변이라고 두고 얘를 높이라고 두고 구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지금 B는 X좌표가 알파고 C는 X좌표가 알파분의 6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은, 이 선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 길이 두 개 똑같고 직각이고 45도 45도. 자, 그럼 길이 B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이 부분의 길이는 알파에서 알파분의 6을 뺀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의 길이는 뭐죠? 1대 1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알파 빼기 알파분의 6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알파 빼기 알파분의 6에다가 루트 2 곱한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높이 구해볼까요? 이 길이가 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점 좌표는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알파랑 알파분의 6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 뭐 y좌표도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1대 1대 루트 2겠죠. 직각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 높이는 뭐죠? 2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에다가 루트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얘네들 곱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2분의 1이랑 요거 루트 2 다 사라지고 남는 애들 전개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 얘네들도 날라가서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2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구하는 걸 한번 볼게요. 구하는 게 아까 뭐였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었는데 그거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4배. 결론적으로 이 길이 제곱의 4배였죠.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예요. 얘를 4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얘만 구하면 돼요. 알파를 직접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자, 그럼 얘랑 지금 관계성이 보이죠?
오른쪽에다가 갖다 쓰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36의 전체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36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배의 36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얘 제곱하면 16 곱하기 7이 되고 걷다가 4 곱하기 36을 더한 형태죠. 자, 그러면은 공통인수 16을 한번 묶어볼게요. 16으로 묶으면 7 묶이고 4 빠졌으니까 9가 묶이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16이니까 16의 제곱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가 16이 되는 거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 16에다가 4를 곱한 거니까 6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에서는 지금 1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가조건을 보면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 그 다음에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서 지금 2개를 고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이랑 6을 고른 것은 포함되지만 5랑 9를 고른 것은 같은 세로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A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원소가 서로소일 경우,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에 있는 총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A는 지금 숫자 2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인데 이 2개가 서로 다른 가로줄,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를 그냥 16개 중에 하나로 골라볼게요. 이렇게 대충 6을 골랐다고 쳐볼게요. 그럼 두 번째 숫자를 고를 때는 가로줄과 세로줄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나머지 숫자가 지금 9개죠. 그래서 9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개를 단순히 고르는 거죠. 골라서 나열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로 나눠줘야 돼요. 지금 16 곱하기 9만 해버리면 얘는 순서가 고려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거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골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72개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 A에는 총 72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72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걔네들이 서로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에서 겹치는 게 있는 걸 빼면 되겠죠. 겹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 72개는 전부 다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2개가 전부 다 겹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숫자 2개가 모두 다 겹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똑같은 경우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똑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72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먼저 골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72개의 원소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6이 골라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 2개는 뭐냐면 1이랑 6 중에서 하나는 겹쳐야 돼요. 자, 그러면 1이랑 6 중에 누가 겹칠지 골라줘야 되겠죠. 만약에 6이 겹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2줄과 2줄에서는 더 이상 못 뽑죠.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데 1을 뽑는 건 이제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남은 8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첫 번째 원소 72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남은 애들 중에 하나를 골랐죠. 순서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네들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72 곱하기 71 나누기 2고 그 다음에 날라가면서 72 곱하기 8. 자, 그럼 36으로 묶어주게 되면 71 묶이죠. 여기서는 8이 16이 묶이죠. 자, 그래서 36 곱하기 5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네들 곱해주게 되면 198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자 3명, 남자 3명을 앉힐 건데 총 9개 자리에 앉히죠. 근데 남자 3명 중에서 2명만 이웃하게, 그 다음에 여자 3명은 이웃하도록 앉힐 건데 4, 5에는 동시에 앉지 않도록 앉히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자가 4, 5에 동시에 앉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되고 남자는 2명만 이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느자 3개가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을 나열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얘네들은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열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 3명이랑 비느자 3개를 먼저 나열해 볼게요.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죠. 이 상태에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얘랑 얘를 갖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개 자리에다가
두 개 골라서 넣는 거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남자 2명 들어가고 여기에 남자 1명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이 상태로 세 개의 남자 자리에다가 남자 배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자 배열,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3 곱하기 3은 여자랑 남자의 자리를 모두 다 잡아놓고 나서 마지막에 여자 3명 나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자 3명 나열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마지막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요 경우 중에서 조건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총 몇 개냐면 80개죠. 이 중에서 조건 만족시키지 않는 걸 빼볼게요. 자 조건 만족시키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리가 있을 때 여자가 3, 4, 5에 이렇게 앉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자랑 남자의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리 잡기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 남자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이웃해서 앉는 남자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비느자가 3개가 있죠. 그럼 이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남자 2명이 이웃해서 오는 경우, 그럼 그 뒤로 남자 1명과 비느자 4개가 나열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죠. 지금 자리만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열하면 안 돼요. 자리만 잡는 거니까. 자 이번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남자 1명, 비느자 1명, 그 다음에 남자 2명 이웃해서 오고 비느자 2개. 자 요거 나열하는 게 여기서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한 세트니까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앞에 비느자 2개, 그 다음에 남자 1명, 비느자 1개, 남자 2명, 얘네들은 이웃하도록 이렇게 올 수 있죠. 요게 이제 또 몇 가지냐면 얘는 1가지. 자 여기서는 남자, 비느자, 남자 2명 또 있지만 남자 2명, 비느자 남자 이렇게도 되죠. 여기도 2가지니까 총 2가지. 자 그래서 여자가 3, 4, 5에 앉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해주게 되면 4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총 12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자 3명이 4, 5, 6에 앉는 경우 해볼게요. 이 부분은 지우고 여자 3명이 4, 5, 6에 앉는 경우.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앞쪽에 3자리가 있고 뒤쪽에 3자리가 있죠. 앞에서 남자 1명, 비느자 2개, 그 다음에 남자 2명, 비느자 1개.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2가지. 자 또 뭐가 있냐면 앞에 남자 2명, 비느자 1, 남자 1, 비느자 2개. 얘도 2가지, 3가지. 이렇게 되고 더 이상 없죠. 비느자가 3개 오면은 여기 남자 3명이 이웃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또 마찬가지로 12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던 이 80개에서 12개를 2번 빼면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여자랑 남자의 자리가 다 정해진 거니까 여자 3명 나열, 남자 3명 나열.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80에서 24 빼면 56이죠. 곱하기 36. 요거 계산해주면 2016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에서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이 합성함수가 t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ht라고 할 때 실근의 개수가 1개인 t를 다 모아놨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fx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1,-1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fx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k랑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서는 x 플러스 3을 그리래요. 대충 한번 요 정도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k 플러스 3 상수함수죠. 그 이후 그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 대략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실근이 하나가 되는 곳을 찾았더니 이 t가 p보다 작거나 아니면 1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t가 일단 1이 되는 경우를 해보면 얘가 지금 1이 됐어요. 자 그러면 fx는 지금 f-1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얘가 1 된다는 것은 gx가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죠. 이거의 실근이 하나여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요 y값이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 요 y값은 k 플러스 3이죠. 요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3과 마이너스 k 플러스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해주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요거 정리해주면 K는 4보다 크다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K가 4보다 크다예요. 일단 K는 4보다 큰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T가 P보다 작다라고 했죠.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가 P가 되는 점을 한번 알기 위해서 얘를 한번 알파라고 두면 GX가 알파가 되는 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GX가 알파가 되는 점을 찾았을 때는 지금 여기 P가 포함 안 되니까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P가 더 작아지게 되는 순간에서는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하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가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X좌표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알파보다는 작아지고 0보다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알파보다 작아지고 0보다 커지는 순간에서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0이어야 되고 알파가 대략 한 요 정도쯤에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한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가 되는 순간은 실근의 개수가 한 개면 안 되죠. 요 그림상에서는 지금 알파가 될 때도 실근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알파가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알파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만 지금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3이 알파랑 똑같아야 돼요. 요 교점이 K 플러스 3이라는 뜻인 거예요. 요 교점이죠. 자, 그럼 다른 범위들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요 t가 1인 상황 제외하고는 전부 다 1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t가 2보다 더 커지는 순간 한번 볼게요. t가 2가 되는 요 값을 갖다가 베타라고 하면 t가 2보다 더 커지면 이 x좌표는 베타보다 더 작은 숫자겠죠. 그러면 t가 2가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가 지금 2가 되는 경우는 여기 베타도 있고 지금 0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0과 베타랑 만나는 점의 총 개수는 한 개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0이 여기에 있으니까 일단 한 점에서 만나죠. 베타는 지금 0보다 더 작죠. 그럼 베타가 한 요 정도만 있더라도 지금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죠. 자, 근데 얘가 2가 아니라 2보다 조금 커지면 얘가 베타보다 조금 작아지게 되면서 0은 빠지죠. 그러니까 실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가 베타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0으로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실근 두 개 생겨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보다 베타가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게 되는 순간 여전히 지금 한 점에서 만나죠. 이 그림상에서는. 그럼 또 안 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지금 1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보다 작아지게 되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선상이 요 선이 베타가 돼야 돼요. 요 선이 베타.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3이죠. 얘가 베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과 똑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죠. 그렇기 때문에 K는 그냥 5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K가 5니까 자동으로 얘가 8이 되는 거죠. 그럼 8을 갖다 대입해주면 요 P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1의 값은 K가 지금 5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4가 되는 거고 플러스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거는 G6의 값이죠. K가 5니까 G6은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근데 K가 5였으니까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32 플러스 8이 돼서 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개의 숫자를 나열할 건데 자,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의 애들의 합이 그렇지 않은 애들의 합보다 크다라고 한 거죠.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자,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 상태에서 봤을 때 그 모든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파란색 동그라미 친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더 큰 경우. 두 번째, 파란색 동그라미 친 애들의 합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더 작은 경우. 세 번째는 파란색 동그라미 친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의 합이 똑같은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치지 않은 애들 대칭적으로 지금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그래서 뭘 해주면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3번 경우를 빼요. 그 다음 걔를 2로 나눠요. 그럼 얘가 뭐냐면 1번 경우가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3번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1번이 되는 거죠. 1번 경우의 수와 2번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1번 경우와 3번 경우 둘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3번 경우의 수를 한번 다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와 3번 경우의 수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짝수들을 먼저 다 나열합니다. 요게 4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홀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5개 자리에다 4개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24 곱하기 120, 일단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3번 상황을 구해야 되는데, 이 3번 상황은 파란색 동그라미의 합과 그렇지 않은 애들의 합이 똑같아야 되는데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고려한 상태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부터 8까지 모든 자연수의 합이 36이죠. 그러면 파란색 동그라미 친 애들의 합은 18이 돼야 되죠. 그럼 4개를 더해서 18이 되는 자연수를 다 찾아줘야 돼요. 자, 작은 숫자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1, 2, 7, 8 이렇게 하면 다 더했을 때 18이 되죠. 사전식 배열해가지고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1368도 되고 1458 이렇게 쭉 되는데, 자, 그러면 이 4명의 합이 18이면 골라진 4명 말고 남겨져 있는 애들의 합도 18이겠죠. 남겨져 있는 애들이 3, 4, 5, 6. 여기서도 남겨져 있는 애들이 2, 4, 5, 7. 여기서는 남겨져 있는 애들이 1, 3, 6, 7 이렇게 될 거고, 하나 더 키워볼까요? 더 큰 게 있는지. 1, 5, 그 다음에 6, 7까지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1, 4, 6, 7이죠. 1, 4, 6, 7까지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남겨져 있는 애들은 2, 3, 5, 8 이렇게. 자, 그래서 4개 더해서 18이 되는 조합이 총 8개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8개 경우를 잘 보면 어떤 배열로 지금 되어 있냐면 무조건 홀수가 2개, 그 다음에 짝수가 2개예요. 무조건 홀수 2개, 짝수 2개. 모든 애들이 다 그렇죠. 홀수 2개, 짝수 2개.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홀수 2개, 짝수 2개.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홀수 2개, 짝수 2개를 이 홀수 번째 자리에다가만 나열할 건데 어떻게 나열할 수 있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6가지로 나열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홀홀짝짝을 나열했으면 남은 애들도 홀홀짝짝이죠. 걔네들을 나열할 건데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야 되고 남은 홀수 2개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도 무조건 여기 짝수 들어가고 여기도 짝수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짝수가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얘는 아예 안 되는 경우예요. 자, 밑에 것도 여기 무조건 짝수 들어가야 되고 여기랑 여기도 짝수 들어가야 되죠? 안 되는 경우고, 얘는 여기 짝수 들어가야 돼서 마찬가지로 안 되고, 얘도 짝수 얘는 짝수가 4개 필요하죠? 안 되고, 여기도 얘도 짝수 3개 필요하죠? 안 되죠. 그래서 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이거 나열하는 경우로 한번 세볼게요. 일단 여기에 홀홀짝짝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얘를 나열한다라고 치면 홀수 2개 나열해주고 짝수 2개 나열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2죠. 그럼 남은 짝수 2개 여기다 나열하고 남은 홀수 2개 여기다 나열하면 되니까 총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조합이 지금 8개가 있는 거죠. 곱하기 8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3번 경우의 수는 지금 128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24 곱하기 120이었죠. 거기서 방금 구했던 3번 경우의 수 빼고 2로 나누면 얘가 1번 경우의 수죠. 여기다가 다시 3번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부분부터 8로 한번 묶어볼까요? 8로 묶으면 3이 약분되면서 360 빼기 여기 16 여기 나누기 2가 있죠. 그 다음에 128. 요 부분 계산해주면 얘가 344. 그래서 8 곱하기 2로 나눠주면 172가 되고 뒤에 128. 자, 다시 8로 묶어주게 되면 172가 묶이고 그 다음에 16이 묶이죠. 그러면은 8 곱하기 18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1504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22번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정의역을 갖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항등함수가 될 때 m과 n,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될 때 m과 n을 구하라고 했어요. 항등함수가 되는 것부터 해볼게요. 항등함수가 되려면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겠죠. 자, 1부터 넣어보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요. 얘가 지금 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얘가 2. 자, 연립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n 플러스 n은 0,
여기서는 2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m은 2가 돼서 m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n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2. 자, 이번에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 해볼게요. 자, 상수함수는 무조건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0 넣었을 때 0 나왔기 때문에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1 대입했을 때도 0, 2 대입했을 때도 0. 자, 그래서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이고 2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4가 돼서 빼주면 마이너스 m이 3이 돼서 m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갖다 넣어주게 되면 n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 d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b, c, d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무리함수와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얘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루트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 남겨서 y축 대칭,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래프는 3,-2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왔다 갔다 할 건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저 직선이 이 꼭지점을 지날 때, 이때는 지금 두 점이죠. 얘보다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렇게 지난다라고 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다 언제까지 세 점에서 만나냐면 이렇게 접할 때까지, 접하기 직전까지만 세 점에서 만나죠. 접하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자, 그럼 뭘 구해주면 되냐면 지금 꼭지점 지날 때의 k와 접할 때의 k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꼭지점이 3,-2니까 그냥 바로 갖다 대입해주면 k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번엔 접할 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x 3-2와 x 플러스 k가 접해야 되죠. 얘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문자로 생각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x-3이 되고 우변은 x제곱 2배의 k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전개해보면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x제곱에다가 2k 플러스 4에다가 넘기면서 3이 되죠. 그리고 전개해주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인데 넘어가서 7이 되죠. 판별식 써보면, 자, 그러면 4k 제곱 길이는 사라지고 얘랑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9에다가 28 빼면은 마이너스 19,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9가 됩니다.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분의 9, 19 사이면 되니까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k1과 k2가 나왔으니까 얘네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39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번 문제 볼게요. 24번 문제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이렇게 6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요가는 적어도 3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가를 하지 않는 날들 중에서 하루는 수영 또는 줄넘기, 남은 날들 중에서는 농구, 축구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가를 적어도 3일 한다고 했으니까 3일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6날 중에서 3번 골라서 요가 3일 해주면, 자, 하지 않는 날 중에 하루를 골라서 수영 또는 줄넘기를 하라고 했죠. 그럼 남은 3일 중에서 하루를 골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얘가 골라졌다라고 치면 여기에 수영 또는 줄넘기 두 가지 중 하나, 남은 날들은 농구 또는 축구니까 둘 중 하나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0 곱하기 3 곱하기 8이 돼서 얘가 480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가를 4일 하는 경우 6일 중에서 4일을 요가를 했죠. 그럼 남은 날 중에서 하루를 골라서 수영 또는 줄넘기니까 곱하기 2 해주고, 여기에서 수영 또는 줄넘기를 한다고 하면은 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수영인지 줄넘기인지. 그리고 남은 날 중에서는 농구 또는 축구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15 곱하기 8이니까 120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가를 5일 동안 한다고 해보면 6개 중에서 5번을 고르는데, 자, 최소 3종류의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이때부터는 다 안 돼서 그냥 얘네 둘만 더해주면 됩니다. 2개 더해주면 60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60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속오 문제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